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어드린 도록에 이어 안중익 작가의 단편소설 커튼입니다. 커튼은 우리의 모습을 감춰주지요. 그런데 자칫 마음까지 닫혀버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커튼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 서로 다른 시각에서 조망해 보게 되는 소설 커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원 절차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어디선가 갓 내린 커피 향이 풍겼다. 고개를 돌리니 로비 한쪽에 카페가 보였다. 경주는 아픈 다리를 끌며 그쪽으로 걸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이 집에서 가장 단 커피로 한 잔요. 캐러멜 마키아토를 추천합니다. 초콜릿 드리블이 첨가돼 많이 달아요. 앳된 청년이 눈가에 웃음을 담고 말해준 커피는 5분쯤 기다린 후에 나왔다. 경주는 카페 창에 기대서서 캐러멜 마키아토를 마셨다. 기분을 풀어줄 산뜻한 감미를 원했는데 캐러멜 때문인지 생각보다 바디감이 묵직했다. 그래도 고소한 원두향이 무거운 마음을 다소 달래줬다. 경주는 아침에 남편과 아들에게 병원까지 동행을 부탁했었다. 좀 무서워서 그래. 사실 경주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진단이 내내 악몽으로 연결돼 잠을 설쳤다. 그러나 두 남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저었다. 병원이 한강다리 건너 20분이면 가는 곳인데 뭘. 오늘 당장 수술하는 것 아니잖아요. 회사 업무에 지장까지 주며 갈 수 없다는 두 남자에게 화가 난 경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 알았다고. 언제는 같이 가준 적이 있었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경주에겐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던 대로 할 걸. 공연히 꺼낸 말에 마음만 상했다. 경주는 이번 시간에 맞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경비원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보였는지 베란다 문단속은 잘했냐고 물었다. 집이 2층이다 보니 자주 듣는 질문이었다.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한바탕 소낙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빛이 어두웠다. 뛰자. 그러나 걷기도 부실한 발이 마음만큼 움직여주지 않았다. 기어이 머리 위로 툭툭 빗방울이 튀었다. 택시 승차장까지 걷는 동안 몸보다 마음이 먼저 젖었다. 경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왔다. 문이 열리고 입원실 전경이 드러나자 병원 특유의 냄새가 비위를 자극했다. 캐리어 바퀴가 윤기나는 바닥을 거칠게 긁었다. 간호사실은 복도 중앙에 있었다. 오늘 입원할 장경주라고 하자 담당 간호사가 준비된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에 사인하고 병실은 복도 제일 끝에 있는 12호실 첫 번째 침대입니다. 경주는 간호사가 말한 병실로 들어섰다. 두리번 병원은 올 때마다 낯설다. 터덜터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자신이 조금 서글픈 생각도 들었다. 셋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실에는 한쪽 팔에 깁스한 파마머리 노인이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다. 네임판에 76세 허복순이라는 이름과 팔골절 환자라는 병명이 적혀 있었다. 노인은 자고 있는지 눈만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지 그냥 봐선 알 수 없었다. 경주는 조용조용 침대 위로 캐리어를 올리고 세면도구를 꺼냈다. 사물함에 그것들을 정리하다 흘깃 뒤를 돌아봤다. 통증 때문인지 노인이 간간히 앓는 소리를 냈다. 커튼 하나로 경계가 그어지는 병실은 셋이 쓰기에 넓지 않았다. 중앙 침대는 아직 환자가 들어오지 않아 비어있고 창가로 작은 냉장고와
그 위에 구형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다. 출입문 바로 앞인 경주 침대 맞은편이 샤워 시설을 갖춘 화장실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환자복을 가지고 들어왔다. 침대 커버는 미리 갈아놨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간병인은 구하셨죠? 아직. 빨리 구하세요. 다리 수술 환자는 간병인 없이는 고동 못합니다. 간병인이 싫으면 코로나 예방접종을 한 보호자를 부르던가요. 저녁부터 금식이고 1시간 후에 와서 링거를 꽂겠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할지 모르니 놓고 간다며 간병인 사무실 전화번호표를 머리맡 탁자 위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침대 앞에 네임판을 걸었다. 장경주 55세, 발목 수술 환자. 저녁부터 금식. 간호사는 간병인 사무실로 빨리 전화부터 하라고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다. 그러나 경주는 간병인을 부르고 싶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혼자 견뎌내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수술 후 상황이 어떨지 불안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자 금세 중환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햇빛이 스며드는 창문 너머로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다. 경주는 날아가는 새가 부러웠다. 무심히 하늘을 바라보다 자존감을 상실한 늙은 시인처럼 이마에 주름을 새기며 중얼거렸다. 아, 나도 날고 싶다. 저 새들처럼. 2달 전 발목 통증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고 찾아간 병원은 아파트 앞에 새로 개원한 정형외과였다. CT를 판독한 의사가 연골 파열과 관절염이 진행돼 잘못하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통증을 느낀 지는 벌써 수년이 지났고 절뚝거리며 걷느라 보행이 불편한 것도 1년이 넘었다. 남편은 예상했던 일이 닥쳤다는 듯 벌컥 화를 냈다. 속상한 건 경주 자신인데 남편이 더 속상한 얼굴을 하고 언성까지 높였다. 그러니까 진작 큰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라니까 말 안 듣더니. 아들까지 제 아파 편을 들며 부하를 돋웠다. 걷지 못하는 노년의 초라함. 그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공포였다. 그동안 아들과 2딸 교육,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감히 몸 돌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사 말을 듣는 순간 경주는 눈앞이 캄캄했다. 그날부터 이 병원 저 병원 치료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아들이 발목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이곳 대학병원 의사를 찾아내 예약했다. 수술이 마지막 선택이라고 했다면서 아들은 이제 몸 좀 아끼며 살라고 충고 비슷한 위로를 했다. 경주는 그 말이 꼭 엄마가 아프면 저희가 힘들어요 라는 말처럼 들렸다. 커튼을 치고 자리에 누웠다. 몸이 젖은 솜처럼 매트에 달라붙었다. 커튼 한 장이 가린 좁은 세상이 눅눅하고 답답했다. 이봐, 거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 잠든 줄 알았던 창가 노인이 금방 잠에서 깬 것 같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노인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난 듯 묻지도 않는 사설을 늘어놨다. 경주는 커튼을 걷었다. 통증 때문인지 경주를 바라보는 노인의 한쪽 이맛살이 유난히 깊었다. 나는 계단에서 굴러 손가락 5개가 다 부러졌어. 팔도 뼈가 조각조각 부서져 어렵게 깁스하고 너무 아파. 노인이 또 얼굴을 찡그렸다. 그의 고통을 달래줄 위로가 필요해 보였다. 그러나 경주는 노인에게 들려줄 어떤 위로의 말도 생각나는 게 없었다. 아니, 노인과 별반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멍하니 쳐다보다 슬며시 커튼을 치려 하자 노인이 버럭 화를 냈다. 싹 수 없기는.
순간 경주는 자신도 모르게 영혼 없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조심하지 그랬어요. 그뿐이었다. 모든 게 귀찮았다. 커튼을 치고 다시 자리에 눕자 노인이 또 한 소리를 했다. 참, 요즘 것들은 인정머리도 없고. 경주는 지그시 어금니를 악물었다. 툭 하면 노인처럼 말하던 사람이 있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이 유난히 크던 사람. 노인이 또 푸념을 늘어놨다. 이렇게 아플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는 게 나아. 경주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장맛비가 쉼없이 병실 창문을 두들기던 2해 전 여름. 엄마는 부리가 큰 새가 쉬지 않고 온몸을 쪼아대는 것처럼 아파 견디기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다 눈 감았다. 폐암 말기. 눈을 감기엔 너무 이른 나이 55. 지금의 경주 나이였다. 미라처럼 앙상한 엄마 죽음을 지켜보며 경주는 차라리 죽음이 구원처럼 느껴졌었다. 경주는 열등감이 큰 아이였다. 그건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진 죽을 때까지 경주가 딸인 게 섭섭하다고 미워했다. 처다들을 낳아 원하는 걸 다 시켜보고 싶었는데 내가 태어났다고 구박했다. 경주가 눈에 보이면 동작이 굼뜨다고 공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다고 더 미운 건 아래로 여동생을 둘이나 봤다고 미워했다. 계집애는 다 소용없어. 그때부터 경주는 늘 누군가의 뒤로 숨었다. 존재감을 감추기 위해 보호막이 필요했다. 잠을 청해보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노인의 앓는 소리가 바늘처럼 날아와 심장에 꽂혔다. 아파. 엄마가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소리. 나 좀 아프지 않게 해줘. 경주는 노인의 신음이 잦아들 때까지 천장에 풀어놓은 양떼를 세고 또 세었다. 길고 지루한 밤이었다.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에 홀로 서 있었다. 맨발과 검은 플레어 스커트가 젖고 온몸이 파도에 휩싸였다. 물과 어둠과 염기에 젖은 몸이 물을 따라 이리저리 수초처럼 떠다녔다. 숨을 쉴 수 없어 헉헉대다 눈을 뜨니 눅눅하게 젖은 침상이 경주를 품고 있었다. 밤새 뛰놀던 양이 사라진 천장에 아직 어둠이 가득했다. 링거줄 때문에 거동하기가 불편했지만 경주는 뒤뚱뒤뚱 샤워실로 향했다. 힘겹게 옷을 벗고 물을 틀었다. 투명한 물줄기가 몸을 씻어내리자 두 다리에 적혀있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났다. 수술할 왼쪽 발의 다리에는 예스, 오른쪽 다리에는 노, 반대쪽을 수술하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저녁 늦게 찾아온 병실 주치의가 웃으며 한 말이다. 그는 어느 의사가 환자의 수술할 반대쪽 발목 힘줄을 잘라 걷지 못한 예가 있었다고 말했다. 웃자고 하는 말 같은데 안 들은 말 못하네요. 조심하자고 한 말입니다. 무안함을 감추듯 주치의는 보호자 사인이 필요하다며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보호자 없어요. 실비보험까지 들어놨으니 그냥 하세요. 동의서는 그렇다 치고 수술할 때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보호자가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누가 그래요? 수술은 4시간 이상 걸릴 거고 하반신 마취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수술 과정을 다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싫으면 재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워주세요. 경주는 의사에게 심통을 부리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수술 시간에 맞춰 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 문자가 속을 긁었다. 특별한 일? 마누라 수술보다 더 특별한 일이 뭘까? 그날 산행 중 바위에서 구르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바위산은 그만 타자고 했지만 남편은 굳이 제1악산인 공룡능선을 택했고 산중턱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고 말았다. 발목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끊어졌다. 손목도 골절돼 깁스까지 해야만 했다. 그 뒤로 발이 늘 말썽을 부렸다. 그래놓고 또 특별한 일? 아들도 갑자기 일본 출장이 잡혀 아침에 출발한다며 아빠가 간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으라고 당부인지 위로인지 모를 문자를 띄웠다. 어차피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건데 가족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죽음길도 원래 혼자 가는 거라잖아. 그러나 생각만큼 위로되지 않는 불안에 경주는 마음이 불편했다. 오전 10시가 조금 지났을 때 병원이 술렁였다. 병원 앞 사거리에서 버스가 전복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했다. 수술 시간에도 변동이 생겼다. 결국 12시 수술이 2시가 넘어 내려오라는 연락이 왔고 간호사는 내려가기 전 혈압부터 재자고 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정상이던 혈압이 갑자기 170을 넘어 180까지 올라갔다. 당황하는 경주를 본 노인이 입술을 비틀며 희쭉 웃었다. 담담한 척하지만 떨고 있는 거야. 간호사는 혈압이 150 이하로 내려가야 수술할 수 있다며 약을 줬다. 그걸 지켜본 노인이 또 한 소리를 했다. 놀랐나 보네. 뭘 그렇게 겁을 먹어. 한숨 자고 나면 이미 수술은 싹 끝나 있을 텐데. 실실 웃음을 날리던 노인이 병실을 나서는 경주 침대 뒤를 따라왔다. 한숨 푹 자고 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깁스하지 않은 노인의 한쪽 팔이 꺾인 나뭇가지처럼 흔들거리는 게 보였다. 노인 목소리는 문이 닫힌 후에도 바람처럼 윙윙거렸다. 수술실 안은 서늘했다. 푸른 두건을 쓴 의료팀, 천장의 불빛들, 팔에 주사를 꽂으며 마취과 의사는 졸리면 한숨 푹 자라고 했다. 슬슬 감기는 눈, 밖에 흐릿하게 남편이 서 있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와주었네. 감기는 눈으로 남편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경주는 안심하듯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술렁임과 독한 소독약 냄새에 눈을 떴다. 속이 메스꺼렸다.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처리는 김 선생이 하지. 닫히는 문소리, 웃음소리,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세로 수술대에 묶여있는 경주는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통증보다 지독한 하체의 무감각이 몸이 두동강 난 것처럼 불편했다. 다리가 사라졌나? 불안이 코브라처럼 머리를 들고 일어섰다. 경주는 간호사를 불렀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벌써 깨셨어요? 여기 수술실입니다. 나 좀 일으켜봐요. 안 돼요. 아직 상처 봉합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젖은 티슈로 경주의 마른 입술을 적셔줬다. 어지럽고 메스꺼 올 수 있어요. 봉합 때문에 약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는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해 경주는 퀘벡에 갔었다. 혼자 떠난 여행이 더 낭만적이었다. 드라마 도깨비 작가가 묵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이국의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었다. 커피를 마셨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드라마 속 배우처럼 우편함에 넣기도 했다. 아브라함 언덕으로 올라가 묘비 앞에서 민들레 홀씨를 날려보기도 했다. 현실을 벗어난 몽환의 세계. 걸을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곳. 다시 홀씨가 되어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간호사가 집도이에게 환자 의식이 돌아왔다고 알렸다. 서둘러 봉합해야 할 것 같아요. 보고하는 간호사 목소리는 경주 기분과 다르게 경쾌했다. 경주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10손가락이 모두 살아서 꼬물댔다. 그러나 발은, 하체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 다시 눈을 감고 애써 기억을 떠올렸다. 착각하지 말고 꼭 왼발 수술해 주세요. 경주 말의 집도인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병실 주치의가 수술할 왼쪽 다리에 예스라고 크게 써놨네요. 라고 말했고 마치 의가 다가와 허리에 지독히 아픈 주사를 놔줬었다. 나 왼발 수술한 건 맞아요? 수술은 잘 됐나요?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네,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잠속에서 경주는 남편과 북한산 백운대에 서 있었다. 힘든 고지를 정복하고 거친 숨을 고른 남편이 싱그러운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우리 이번 겨울에는 아프리카의 최고봉 킬리만자로에 오르자고. 환자분, 이제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바로 회복실로 나갈 거예요. 간호사가 경주 어깨를 흔들었다. 만년설을 머리에 인 킬리만자로 서쪽 정상에는 미라가 된 표범의 사체가 있다고 한다. 표범은 춥고 먹을 것도 없는 정상에서 무엇을 찾았을까? 죽어서도 내려올 수 없는 빙설 속에서 울부짖는 표범처럼 경주도 소리쳐 울고 싶었다. 여보, 나 이 발로는 킬리만자로 정상을 오를 수 없어요. 물론이죠. 이제는 발을 아끼세요. 병실 밖으로 휠체어를 밀어주며 간호사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수술실을 나오며 경주는 남편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그새 가버렸나? 약 기운에 내가 잘못 봤나? 병실로 들어서자 야윈 턱선과 입술, 짧은 파마머리, 깁스한 팔이 침대를 따라오며 자판기처럼 말을 쏟아냈다. 마취가 덜 깼어요? 수술은 잘 된 거지요? 자리로 가 계세요. 환자분 쉬게. 간호사가 노인을 밀쳐내고는 링거를 새로 갈았다. 자가 통증 조절 장치를 달아주고 심하게 아플 때마다 한 번씩 누르라고 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픔. 간호사가 불을 끈 다음 커튼을 치고 사라졌다. 이제 경주가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도 의사도 아닌 통증 조절 장치와 커튼뿐이었다. 경주는 커튼 한 장으로 가린 세상이 무덤 속처럼 어둡고 답답했다. 밖에서 걱정하는 노인 말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은 어째서 가족들이 얼굴도 안 비치는 거야? 마누라가 수술하는데 남편이란 자가 오지도 않고. 코로나 때문이디요. 할머니도 기리잖아요. 경주는 자신을 걱정해 주는 사람이 커튼 밖 노인뿐인가 싶었다. 마음 같아선 노인에게 커튼 좀 걷어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마취가 덜 깬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으며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휴대전화 벨소리가 몇 차례 들린 것 같기도 했지만 눈이 떠지지 않았다. 지옥이 따로 있겠어? 이게 바로 지옥이지.
깁스한 팔을 잡고 지옥 타령을 하는 노인 소리에 눈을 떴다. 마취가 풀려서인지 발에 통증이 왔다. 커튼 사이로 간병인이 노인 얼굴을 닦아주는 게 보였다. 노인이 그를 소담씨라고 불렀다. 연변에서 왔다는 그는 성격이 걸걸해 보였다. 고저 지옥이 있으면 천국도 있겠죠? 며칠만 참고 기다려 보시라요. 곧 천국을 보게 될 끼니께. 노인은 밤새 더 늙어버린 것처럼 얼굴이 푸석했다. 침대를 반쯤 세워 등을 기댄 모습이 꼭 생전에 엄마를 보는 것 같았다. 앞집은 안즉 안 깬 거야? 잠은 잘 잤는지. 아, 일어났으면 커튼 좀 걷고 말도 섞고 하지. 다 같이 아파 병원에 들어온 처지에 그렇게 숨기만 할 게 뭐람? 노인은 서담씨에게 경주가 깨면 불편한 게 없는지 좀 도와주라고 했다. 불편하면 자기가 간병인 구하갔디요. 돈 많은 강남 사모님이라는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서담씨 말대로 왜 간병인도 구하지 않고 가족도 부르지 않고 이 청승인지 간호사가 올 때까지 경주는 숨죽이며 답답함을 견뎠다. 경주가 수술 중일 때 옆자리에 환자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도 커튼을 치고 있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밤새 코를 심하게 골아 몇 번 잠에서 깼다. 여자의 코 고는 소리는 마치 휴전없는 전쟁터를 쉬지 않고 달리는 탱크의 굉음처럼 병실 이곳저곳을 휩쓸었다. 드르렁 드르렁 크크 탕탕탕.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깬 여자는 염치가 없는 건지 눈치가 무딘 건지 휴대전화를 들고 또 사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입원했어. 응,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안 돼. 오지 마. 병원의 사소한 일까지 그것도 새벽부터 고자질 하듯 보고하느라 그의 전화는 20분 넘게 이어졌다. 나 수술하르사 총각이래. 여자는 자기의 코 고는 소리가 그치고 나서야 눈 좀 붙일까 하는 병실 식구들 사정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경주는 침대 옆 커튼을 확 잡아챘다. 여자가 놀란 눈으로 경주를 쳐다봤다. 뭐예요? 조용히 좀 해요. 코를 너무 골아 방 식구들 잠 못 자게 했으면 전화라도 하지 말아야지.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이건. 여자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쓱 몸을 일으켰다. 휴대전화를 든 채 경주를 노려보는 두 눈에 도끼가 서렸다. 뭐라고요? 조용히 해? 몸을 일으킨 여자는 몸무게가 100kg도 넘을 것 같은 거구였다. 한쪽 팔에는 붉은 장미 타투가 환하게 피어 있었다. 코를 좀 골 수도 있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랄이야? 그렇게 조용한 걸 원하면 처음부터 당신이 특실이나 1인실로 가지 왜 3인실로 와서 지랄이냐고. 경주보다 서너 살은 어려 보이는데 반말이었다. 경주는 땅벌집을 잘못 건드렸구나 싶어 얼른 커튼을 쳤다. 그러잖아도 1인실 신청해 놨소이다. 자리 나면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나는 갑니다. 걸걸한 여자 목소리가 좁은 병실을 울렸다. 여자는 어깃장을 놓듯 선잠 깬 노인을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놨다. 체중 때문에 한쪽 넓적다리 뼈에 무혈성 괴사가 왔다네요. 참 재수없어. 오늘 괴사된 부분을 잘라내고 인공뼈를 삽입한다는데 실력 좋다고 소문난 의사니 수술은 잘하겠죠? 노인이 혀를 끌끌 찼다. 어지간히 먹지. 뼈가 썩어 내려앉을 때까지 먹을 게 뭐야? 아, 살 좀 빼.
경주는 커튼 뒤에서 노인을 거들듯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은 양쪽을 다 하게 되겠지. 여자가 독사 눈을 뜨고 노려보는 게 느껴졌다. 경주는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왔다. 이 방 저 방 혹시 빈자리가 없나 기웃거리는데 누가 뒤에서 휠체어를 확 잡아당겼다. 노인 간병인 소담 씨였다. 다른 병실로 가겠습니까? 일 없으니 그만두시라요. 경주가 겸연쩍게 웃자 그가 휠체어를 정원이 있는 별관 쪽으로 밀었다. 참으라요. 다른 병실도 다 똑같습니다. 정원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다. 카페에서 막 내린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도시의 매연까지도 향기로웠다. 몇몇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무심히 강 건너 아파트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그 모자 쓴 여자는 완 환자랍니다. 나이도 어려 보이는 사람이 참 안 되시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 모자를 쓰고 나온다는 여자는 표정이 없었다. 팔에 깁스한 남자와 다리에 깁스한 여자, 머리가 고장난 사람과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었다. 누군가는 여기가 마지막 삶의 터전이 될 거고 누군가는 치료가 끝나면 걸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다들 가슴에 감춘 한이 보였다. 마음이 출렁 물결을 탔다. 머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 바라만 봐도 슬픔이 전달되는 사람들.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말이 없고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환자에겐 간병인과 의사가 있을 뿐이었다. 소담 씨가 은근히 말했다. 할마 씨가 우선 해서리 4시간이 좀 있수다. 간병인 구하지 말고 날 쓰라요. 돈 적당히 쳐주고.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주에게도 잘된 일이었다. 돈을 줘야 잡을 수 있는 팔. 경주는 소담 씨 팔을 잡고 일어섰다. 걸어서 돌아가려면 다리에 힘을 길러야 할 텐데.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서두르지 말라우. 어제 수술하고 오늘 걷기를 원합니까? 소담 씨가 웃으며 경주 팔을 잡아줬다. 휘진 왔다는 간호사 문자를 받고 소담 씨가 휠체어를 빠르게 밀었다. 병실로 들어서니 의사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산책도 하러 나가고 벌써 다 나았나 봅니다. 아프진 않은데 걷지를 못하니. 엉치뼈 떼어 발등에 이식까지 했는데 안 아프다니 터미네이터예요? 걷는 건 시간이 지나야 하니 무리하게 디디지 말고 조심해요. 잘못하면 재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주치의가 어제 4시간짜리 수술을 3건이나 하고 아침 회진을 도는 건데 10분이나 기다리게 했다고 투덜댔다. 경주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돌아서는 의사 어깨 위에 바위처럼 단단하게 달라붙은 피로가 보였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술이 간단했나 봐요. 옆자리 여자가 아침 일이 미안했는지 넌지시 물었다. 네, 발등 째고 부서진 뼈 조각 몇 개 골라낸 다음 엉치뼈 잘라다 붙이고 핀 2개로 고정했대요. 간단하죠? 네, 그런데 안 아파요? 아프다고 말하면 대신 아파줄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해 줄까 봐서 참는 겁니까? 엄살 부리는 저 노인네도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성격 참 독특하네요. 여자가 침대 앞에 붙은 경주 네임표를 보고는 장경주 씨, 나보다 언니네요? 라며 씩 웃었다. 저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엄살이라고? 싹 수 없기는. 노인이 또 입을 삐죽였다.
사람들은, 아니 환자들은 가슴속에 뾰족한 송곳을 숨기고 사는 것 같았다. 물론 경주 가슴속에도 날카롭고 거친 송곳이 있었다. 그 송곳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찌르며 살아왔다는 것을 병원에 오고서야 깨달았다. 발목 통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CT를 찍은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었다. 심하게 발목을 다쳤던 적이 있네요. 그런데 왜 치료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의사는 마모된 발목 연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 그의 표정이 너무 근엄해 환자인 경주는 웃음이 나왔다. 적당히 하시죠. 천진하게 생글거리자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봐온 환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병 상태에 대해서 말도 하기 전에 겁부터 먹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만 믿겠으니 알아서 고쳐달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환자가 있죠. 그런데 내가 심각하다고 말해도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환자분은 어떤 부류인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신뢰가는 의사가 아니라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늦지 않게 큰 병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단언하건대 이대로 두면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을 나온 경주는 의사가 말한 큰 병원이 아닌 옆 건물 3층에 있는 한의원으로 갔다. 그리고 침을 맞고 뜸을 떴다. 한의사가 물었다. 수술하라고 하던가요? 그 병원 소문났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수술하라고 한다고. 비싼 돈 들여 건물 짓고 장비 들여와 병원 개업했으니 서둘러 원금 회수해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수술 안 하고 낫게 해줄 테니. 그러나 한의사 말과 다르게 발목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결국은 수술까지 하게 됐다. 감은 눈 속에서 로렌스 강의 강물이 거리의 악사가 들려주던 도깨비 OST 연주가 바람을 타고 파도처럼 일렁였다. 오후 4시쯤 옆 침대 여자는 괴사한 뼈를 잘라내고 인공뼈로 바꿔 넣었다. 힘든 수술이었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노인은 또 여자 곁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였다. 수술 잘 됐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한숨 푹 자. 방 식구들은 여자를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간병인이 얼음주머니를 갈아주느라 몇 번 병실을 들락거렸고 간호사가 수시로 오가며 여자의 열을 쟀다. 경주도 커튼 뒤에서 여자를 위해 기도했다. 제발 무사하기를. 남편이 보낸 문자가 단톡방에 떴다. 그러나 경주는 문자를 읽지 않고 잠이 들었다. 경주는 목발을 짚고 정원으로 나왔다. 열심히 걷고 있는 환자들 틈에 끼어 이를 악물고 정원을 3바퀴나 돌았다. 등에 땀이 뱄다. 강 건너 풍경을 바라보자 고양이 2녀석이 눈에 밟혔다. 딸은 키우던 고양이를 맡기고 지난해 태평양을 건너가더니 엄마 안부는 묻지 않아도 고양이 안부 문자는 거르지 않았다. 엄마, 양이 밥은 잘 챙겨주고 있지요? 털 썸뻑썸뻑 자르지 말고 꼭 미용실 가서 예쁘게. 그리고 예방접종도 빼먹지 마요. 나쁜 년. 경주는 그때마다 섭섭함에 욕부터 하고 싶었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잘 지내지? 안부부터 물었다. 나이 탓인가? 물색 없이 섭섭한 게 많다. 자식들보다는 남편한테 더 그렇다. 수술하는 날도 안 오더니 병원에 가면 코로나 PCR 검사하기 불편하다며 퇴원하는 날 오겠다고 문자만 보내왔다. 자식이야 내 배 아파 낳은 것들이니 이래도 저래도 봐줄 수 있지만 남편은 뭐지? 죽을 때까지 자기 수발 들어주고 떠날 마누라한테 이러면 안 되지. 경주는 그동안 수고비 이자까지 쳐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한 환자보다 경주가 더 고통스러웠다. 수술이 끝났다고 금방 통증이 가라앉는 것도 아니었다. 허리 수술 후 정말 심각한 건 환자 혼자서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였다.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경주는 남편 옆에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코로나 PCR 검사가 무섭다고? 짜증난다고? 남편은 경주가 첫 아이 낳을 때도 지금처럼 말했었다. 분만일이 다가오자 병원 갈 가방을 챙겨놓고도 경주는 걱정이 많았다. 새벽에 진통이 오면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데 우려대로 밤 12시경에 이슬이 보이기 시작하고 양수가 터졌다. 그동안 진료를 받아온 산부인과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는 가야 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진통이 더 빨라졌다.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렵고 겁이 났다. 곤히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웠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아이는 그렇게 쉽게 낳는 게 아니라고, 옛날 어른들 말로는 하늘이 서너 번은 노래져야 낳는 거라고 했다며 아랫목으로 내려와 따뜻한 데다 배 대고 누우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남산만큼 부른 배를, 그것도 아이가 빨리 밖으로 나오겠다는데 참으라니. 경주는 진통을 견디다 새벽 6시쯤 차를 불러 혼자서 병원으로 왔다. 물론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는 걸 보지 못했고, 경주는 몇 번이나 까무러쳐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다. 그것에 비하면 이 정도 수술이야 하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니 남편이 더 미웠다. 다시 목발을 짚고 일어섰다. 걸어야 해. 난 걸을 수 있어. 뜨거운 열기가 등줄기를 싸하게 훑어내렸다. 노인과 간병인 소담 씨가 걸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또 혼자 나왔구먼. 같이 나올 일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노인과 소담 씨 참견이 싫지 않았다. 정말 가족 없습니까? 소담 씨가 물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경주는 먼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참 아름답죠. 사람도 늙을수록 저렇게 빛이 나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 없습니다. 소담 씨는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직업의식인가? 나 남편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집도 있어요. 봐요. 이렇게 카드도 3개나 있고. 이 카드 가지고 가서 커피나 사와요. 그럼 면회 오라고 전화하라우. 와 가족을 지척에 두고 외롭게 견딥니까? 혹시 부모님 사랑 못 받고 자랐습니까? 힘들 때 손 내밀지 못하는 것, 기거 열등감입니다. 나이 50이 넘어 한국까지 돈 벌러 나온 소담 씨는 모든 게 가족과 연결돼 있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소담 씨는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을 했다. 우리 아가 중국서 의사 공부를 하고 있시요. 당성도 좋아 당 간부 집에서 사후 삼갔다고 점 찍었는디 나가 버티는 중이디요.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장가 보내야 기 안 죽고 살기라서. 소담 씨 남편도 공산당 당원이라고 했다. 몇 번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갔다며 친지들도 함께 나와서 같이 집어더 살고 있다고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그런 소담 씨 눈에는 경주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었다.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전화 안 하는 건데. 노인이 삶에 너무 짐 빼지 말고 대충 살라고 말했다. 엄마도 경주에게 해주지 않은 말을 노인이 해줬다. 그런데도 경주는 죽은 엄마가 그리웠다. 병실 유리문 안으로 햇살이 가늘고 긴 손을 뻗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모처럼 햇살이 친구처럼 정겨웠다. 어때요? 아프지 않죠? 아침 해진 나온 교수가 옆 침대 여자에게 물었다. 수술 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나이가 젊으니까 회복도 빠르네요. 내일부터 걸어봐요. 여자는 놀란 눈으로 의사를 쳐다봤다. 여자 얼굴에 번진 흐뭇한 미소를 본 노인과 경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엉치표를 수술한 지 3일 만에 걷는다고요? 나이가 젊어서 그렇다고요? 경주는 땡감을 씹은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다. 경주 주치의는 깁스를 3개월 하고도 재활치료를 몇 달은 더 해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것도 불확실한 추측일 뿐이라고. 그런데 여자는 틈만 나면 찾는 유능한 그의 신이 도와서인지 확실히 회복이 빨랐다. 경주는 여자의 신이 머문다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은 상처 소독 좀 합시다. 병실 주치의가 찾아와 발목 상처를 지지하고 있는 판을 떼어냈다. 꿰맨 상처 위에 검은 피가 흉물스럽게 굳어 있었다. 터진 치맛단을 꿰매듯 한 땀 한 땀 발등을 스친 바늘 자국들이 주인의 홀대에 화가 난 듯 벌겋게 부었다. 발에 통곡 같은 상처. 의사는 내일 깁스하고 퇴원할 거라고 했다. 막상 퇴원 말을 듣고 나니 불안했다. 어떻게든 걸어서 돌아가겠다던 의지가 무색했다. 노인도 내일 퇴원이다. 일주일만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의료법상 연장은 안 된다고 했다며 짜증을 냈다. 아니, 무슨 법이 그러냐고. 환자가 아프지 않아야 퇴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돈 되는 수술 끝난 환자는 자리만 차지하니 나가라. 뭐 그런 거 아냐? 노인은 불주고 점심도 그대로 내보냈다. 걷기 시작한 옆 침대 여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창가를 서성였다. 전화를 기다리는 듯했다. 아, 짜증나. 전화도 안 오고 1인실 자리도 안 나고. 나는 여자의 두꺼운 얼굴을 쳐다봤다. 1인실 가면 코도 마음대로 골고 전화도 실컷 하고 얼마나 좋을까? 간병인 언니는 심심하겠지만. 소담씨 말에 여자는 민망한지 워커를 잡고 방을 나갔다. 그리고 10분쯤 지나 볼이 잔뜩 부어 돌아왔다. 왜? 노인이 묻자 여자는 고기 반찬으로 식단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살 빼야 한다고 거절했다며 툴툴거렸다. 아무리 환자지만 어떻게 풀만 먹고 살아요? 노인이 끌끌 혀를 찼다. 이제부터 어지간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 내가 보기에 반은 빼야 할 살이구먼. 여자가 민망한 듯 다시 병실을 나갔다. 경주도 커피 생각이 나서 휠체어를 타고 지하로 내려왔다. 오늘은 캐러멜 마키아토 5잔을 주문했다. 노인과 여자, 소담씨와 여자의 간병인. 그들이 마실 커피는 좀 더 달아야 할 것 같았다. 코로나 핑계대고 내내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가족보다 일주일을 같이 보낸 이들이 이제는 더 식구 같았다. 그동안 커튼 뒤에 숨어 쏘가리처럼 쏘아댄 민망함에 대한 사죄라고 할까. 경주가 커피를 사들고 오는데 빵집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였다. 여자 앞에 기름진 빵과 샐러드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경주를 보고 볼이 터져라 우겨 넣던 빵을 한 번에 삼키느라 얼굴이 시뻘겠다. 배고파서. 내가 하루에 5끼씩 먹는 사람인데 염소나 먹는 풀떼기 한 접시 주고는 다이어트니 체중 줄이기니 온갖 쓸데없는 소리만 해대니. 그래도 비밀로 해줘요. 여자가 콧등을 찡그리며 웃었다. 또 비가 오려는지 창밖 하늘이 검은 구름을 불러 모았다. 장마철 일기는 뺑덕 어멈 낯짝 같다고 했던가.
일주일 입원은 치료보다 휴식의 의미가 컸다. 나가면 당장 밀어닥칠 일들을 생각하니 발목이 더 아픈 것 같았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지하 1층 석고실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호출이 왔다. 휠체어를 밀어주는 병원 직원이 팁이라며 한마디 했다. 석고실 실장이 성질이 좀 까칠하니 뭐라 해도 이해하고 참으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책상과 침대, 여러 가지 석고 물품들이 가득 들어찬 좁은 방 안에 흰 가운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그의 침묵이 묘한 공포감을 자아냈다. 그는 경주가 인사를 해도 별 반응 없이 자기 일만 했다. 경주는 무춤해져 슬쩍 농담을 건넸다. 깁스 예쁘게 해주세요. 남자가 흘낏 경주를 쳐다봤다. 금올골로 예쁘게? 남자 입가로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손이 참 예쁘세요. 남자가 물에 젖은 유리 섬유로 경주 발목을 감싸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깁스 예쁘게 해달라는 사람 처음 봅니다. 제가 원래 예쁜 걸 좋아해요. 특히 잘생긴 남자를 더 좋아하고. 입에 기 모으지 말고 발 관리하는 데나 정성을 쏟으시죠. 발이 고장나면 인생 끝난다는 건 모르진 않죠. 여기 오는 사람들 발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늘 허겁지겁 뛰어다녔죠. 발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달라고. 죽으라고요? 무덤에 들어가면 걷는 일도 없을 테니 매일 쉬겠죠. 무덤까지는 자기 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또 그게 남겨두고 가는 육신에 대한 예의죠. 무덤까지 목발 짚고 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었다. 아, 무덤까지 목발이라니. 병실로 올라오니 분위기가 썰렁했다. 퇴원을 도우러 온 노인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빨리 가서 말해. 나 죽어도 오늘 퇴원 못한다고. 진통제 아니면 잠시도 못 견디겠는데 집에 가서 어쩌라고? 못 가. 안 가. 노인이 티슈통을 집어던졌다. 전화를 받은 병실 주치의가 황급히 달려왔다. 규정상 안 되는 일이라서 집 근처 재활병원으로 가세요. 노인이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럼 관에 누워 나갈 거야. 노인 아들이 의사를 붙잡고 사정했다. 병실 TV 뉴스는 주택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싸우는 장면을 보여줬다. 논쟁이 아니라 전쟁 같았다. 세상 어디에도 평화는 없는 걸까? 야, 이놈들아, 싸우지만 말고 한 가지라도 똑똑히 해. 노인의 화가 애먼대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달려온 간호사가 말을 전했다. 사흘만 더 있다 가시래요. 야호! 여자와 소담씨가 만세를 불렀다. 드디어 소원을 이루셨네. 비록 사흘이지만. 경주 말에 노인이 멋쩍은지 씩 웃었다. 당연한 걸 두고 자기도 가지 말고 며칠 더 버텨. 그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여자 언니가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병실로 들어섰다. 간병인이 내려가고 교대로 언니가 올라온 거였다. 소담 씨가 달려가 짐을 받아 의자에 놔주었다. 더운데 뭘 이리 많이 들고 왔수? 노인이 묻자 여자의 언니는 동생이 먹고 싶다고 한 것들 좀 싸왔다고 했다. 그나저나 동생 때문에 죄송해요.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고는데도 그냥 이 방에 있으라고 했다면서요. 노인이 놀란 눈으로 여자를 쳐다봤다. 소담 씨가 눈을 찡긋했다.
엄마 일찍 죽고 제 나이 20살 때부터 이 동생을 키웠어요. 그런데 저렇게 시집도 못 가고 뚱뚱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자 언니가 식판을 펴더니 피자와 음료수를 넣고 커튼을 쳤다. 투덜대는 여자 목소리가 커튼 밖으로 새 나왔다. 언니, 그이한테서 아직도 전화 안 왔어? 미친 것. 어느 놈이 너한테 전화한다고 기다려. 병원비를 정산한 남편이 올라와 짐을 챙겼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 생경했다. 고생했어. 남편은 아침부터 와서 코로나 PCR 검사를 했다고 미간을 찡그렸다. 경주는 목발을 겨드랑이 밑으로 끼워 넣으며 병실을 돌아봤다. 휴대전화를 손에 든 여자가 침대 난간을 잡고서 경주를 쳐다보더니 쪽지를 내밀었다. 여기 내 전화번호. 시간 날 때 전화 줘요. 나는 재활 때문에 언제 퇴원할지 몰라요. 전화? 경주는 여자를 안다. 그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1인실 신청을 하지도 않고 넉살 좋게 일주일을 버틴 여자. 잊지도 않은 남자 전화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리는 망상. 평생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밟지 않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외치던 넉살스러움. 경주는 여자의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생각하며 웃어줬다. 전화할게요. 잠자지 말고 꼭 받아요. 잠시 익숙해진 정을 상기하며 조금 섭섭한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곧 기억에서 잊힐 여자를 품에 안았다. 퉁퉁한 여자의 살이 물컹 가슴에 닿았다. 그건 언니를 엄마로 알고 살아왔다는 외로움의 덩어리 같았다. 여자가 아닌 경주 자신을 품에 안은 느낌도 들었다. 노인이 애잔한 눈으로 경주를 쳐다봤다. 가슴 깊은 곳에 무딘 세월을 감추고 산 연륜이 밴 눈. 기어이 커튼을 넘어와 풀떼기 같은 자신을 품은 노인을 향해 경주도 미소를 보였다. 빠른 회복을 빌어요. 문 앞까지 노인과 소담씨, 여자와 그의 간병인이 따라 나왔다. 경주는 소담씨 주머니에 그동안 돌봐준 수고비를 넣어주며 아프지 말고 잘 지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카페 앞에 긴 줄이 서 있었다. 커피 향이 풍겼다. 경주는 눈을 감고 향을 들이마셨다. 남편이 경주 마음을 읽은 듯 카페로 향했다. 커피 사올게. 아니, 내가 살래요. 경주는 남편을 제치고 카페로 향했다. 목발을 짚고 걷는 걸음이 살찐 오리처럼 뒤뚱댔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 걸었다. 그리고 커피를 주문했다. 에스프레소 한 잔 주세요. 경주는 자신의 커피 향을 찾고 싶었다. 캐리어를 들고 되돌아서 절뚝절뚝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커피가 출렁였다. 저만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경주를 보고 웃었다. 조심해. 경주 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다. 조심하라고. 남편이 소리쳤다. 순간 미끈하며 천장이 발밑으로 추락했다. 남편 목소리가 달려왔다. 저만큼 튕겨나간 목발, 허우적대는 손, 커피가 바닥을 적셨다. 이게 뭐야? 나 잘 걸을 수 있는데. 나 걸을 수 있다고. 붉은 캐리어가 동심원을 그리며 이리저리 굴렀다. 일어서야 한다. 유연하고 아름답게. 경주는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지느러미가 찢긴 물고기처럼 다리가 허우적댔다. 그때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어서. 경주는 남편 손을 뿌리쳤다. 커피가 엎질러진 바닥에서 짙은 향이 피어올랐다. 경주는 목발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내 힘으로 서고 걸을 거라고.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프다는데 화부터 내는 주인공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정말 귀엽고도 통쾌했습니다. 굳이 커피를 사주겠다는데도 뿌리치고 직접 사오다가 넘어지고, 손잡으라는데도 뿌리치고 절규하는 아내의 모습은 이 소설 속 주인공뿐 아니라 모든 아내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PCR 검사 짜증난다고 아내 수술하는 날도 오지 않는 남편. 이 또한 우리네 군상이 아닐런지요. 가족보다 따뜻한 커튼 뒤의 입원실 환자들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일상의 한 단면을 다루었지만 여러 면에서 참 공감 가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른 소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